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과거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계 검열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축하의 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 문화예술계에 정말 경사이고 대한민국의 그 위상, K컬처, 코리아의 문화예술의 그런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행복한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호남인으로서 노벨 평화상하고 노벨 문학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K컬처, K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을 몰아치고 있고, 특히 이 서점에는 한강 작가와 관련된 작품이 다 동인할 정도로 아마 그 수상자 발표하면서부터 서점 줄서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 한강 작가님이 책방을 운영하는데 책방 순례 를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작가님 성향이 굉장히 그 조용하시고 굉장히 그런 정적인 분위기신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책방 문을 당분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책방 순례가 이어지고 있고, 각 서점마다 대형 서점은 대형 서점대로, 작은 책방은 작은 책방대로 지금 그 한강 작가 책 찾기 거의 품절이고 희귀본으로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거래마저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출판업계, 공장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지금 책을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좀 파급 효과를 내고 있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곽지구 시인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 인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시인님 말씀하실 때 요즘 세상에 시 한 줄 읽는 이 문학 세계가 너무너무 그리운 상황인데, 그래서 책을 안 읽는 분위기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든 읽게 하려고 지금 광주에서는 굉장히 인문 도시, 그다음에 인문 문학이라든 책방이라는 이런 열기를 굉장히 많이 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책을 읽는 문화가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저희들이 삶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또는 각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흥분된 여전히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이당금 대표님께서는 또 예술 현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한강 작가의 아버님 한송훈 작가님과도 또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없고요. 장흥에 이제 한송훈 문학관을 그 순례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자랑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대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연극을 2016년도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극이 한 편 딱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라든지 몽고반점이 단편 드라마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각 책강마다 지역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더불어서 각 전 세계에서 5.18이라든지 4.3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뼈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그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진실 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사실은 광주 시민으로서 예술가로서 훨씬 그 기대감도 높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이 경사스러운 상황에서 분위기에서 일부 작가들은 상당히 이 상에 대해서, 한강 작가 수상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이 5.18이나 4.3 제주 4.3 운동을 폄훼하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않은 이런 표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전히 5.18과 4.3이 그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진실,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버젓이 페이스북에 지금도 올라가 있고 전 세계인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을 결정했던 그리고 채식주의자라는 맨부커상을 수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그 의원들이 말씀했던 게 아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국민,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런 그 뼈아픈 역사를 통찰하고 사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런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4.3이나 5.18을 여전히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잖아요.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 요새는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 기자님들의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작가의 그 글이라든지 예술가의 행위 하나가 그 어떤 교훈적인 말보다 또는 정치적인 선동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일들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숙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철이기도 합니다만 통상 예전에는 뭐 문과 이과를 딱히 통상 이제 문과를 많이 선택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 난도 겹치면서 문과를 많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또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문과에 대한 또 선호도나 이미지가 굉장히 또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예전에 있었던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이 또 다시 재조명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우리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블랙리스트로 등재돼 있는 사람들의 몇몇이 전 세계인이 다 아는 뭐 기생충에 봉준호 감독, 그다음에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저 넷플릭스에서 엄청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황현우 감독까지 해서 그다음에 문학계 우리 한강 작가까지 전부 다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예술가다라는 인정이 될 만큼인데 사실은 이건 좀 우픈 일이죠. 아이러니하고 그만큼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이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해서 또는 역사를 폄훼하거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올곧은 인식을 갖지 못한 정부라든지 또 일부 그 편향된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쭉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논란이 되는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차관이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명단을 만들었던 용호성 차관이 지금 현재 차관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검열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배제라든지 지원 사업이 뭐 제외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판 신 블랙리스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세종 도서 사업 지원 사업 그 부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탈락시킨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마지막 3차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뭐 편향된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을 띄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서관 지원 사업에서 완전히 그 탈락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건 역사를 진실되게 바라보는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게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여전히
나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위축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문학에서만큼은 좀 정치색을 배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표현과 소통의 자유 일 원칙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는 이제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